앞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향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2012년도에 뭐 해보자라는 제 짧은 생각 좀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산과정 일반에 대해서 좀 접근할 수 있는 틀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지역단체가 어쨌든 예산운동을 하는 단체라면 뭐 그들이 갖고 있는 계획들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성, 심의의결, 집행, 결산 이 과정 일반들을 항시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항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다고 싶고요. 어쨌든 저는 예산운동이 한 단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한다면 형식화되어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임자 심사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들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시간짜리 회의를 통해서 5년짜리 계획들이 뚱땅뚱땅 결정되고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았던 사업 예산이 불쑥 끼어들어서 100억짜리, 200억짜리 사업이 시작되는 이런 것들을 근데 결국에 가면 나중에 뭐 시의회 쟁점이 되거나 뭐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가면 닥칠 문제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임자 심사에 대해서 좀 관심들을 갖고 저는 이것을 참여예산으로 어떻게 확산할지는 다른 고민이 있긴 하지만 참여예산 조례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도 저는 거꾸로 저희들이 좀 해보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의 예산운동이 주로는 단체가 쭉 분석하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어떤 제안을 하고 했던 운동이었다면 참여예산 운동을 단체의 예산운동에도 좀 적용을 시킨다라고 하면 이제는 최근의 사례가 무상급식도 그랬고 등록금도 그랬고 실제의 싸움의 당사자인 이해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한 예산운동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임자 심사에 나와 있던 얘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시민들을 직접 만나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표준조례 한 1, 2, 3안 중에서 최근에 다 도입하는 거 보면 다 일안 중심으로 다 정리들이 거의 다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안에서도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인터넷 설문조사나 뭐 이렇게 하실 거거든요. 인터넷 설문조사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동상 주민자치센터에 뭐 설문지 놓고 이제 그런 것들 하겠죠. 그러면 저희는 올해는 좀 그래 볼 생각입니다. 저희도 매년 8월 15일부터 9월 초순경까지 울산시가 시민 제안을 받는다 그러면 시민연대는 내년 사업에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을 제안합니다. 라는 기자회견 그동안 뭐 해왔던 활동의 연장선 속에서 자료 모아서 취합해서 발표했던 거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까 스티커 얘기하셨는데요.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거 가지고 스티커를 좀 들고 나가자.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그죠?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면 뭐 2012년까지 돼 있을 테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실려있던 분야별 투자 우선순위 분야별 뭐 사회복지 예산 30% 도시 어떤 몇 프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쭉 걸어놓고 내가 시장이라면 그죠? 내가 구청장이라면 난 어디다 하고 싶은지 라는 것들을 좀 다수의 사람들의 의견들을 좀 받아서 이 의견으로 예산을 좀 제안해보자. 그리고 어차피 예산이 가능하면 지금의 예산 문제가 다 가치 논쟁 중심으로 간다면 울산시는 그래야 되겠죠. 저희들 같은 입장에서 태화강에 매년 행사성 예산으로 들어가는 예산 얼마 울산은 무상급식을 안 하고 있잖아요. 무상급식 들어가는 예산 얼마를 놓고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선택하게 좀 해보고 뭐 이런 과정들을 좀 밟아보면서 이것을 근거로 요새 단체들 얘기해봐야 공무원들 너무 이제 한 10년째 겪으니까 선수들이 다 졌죠. 말씀은 훌륭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거든요. 차라리 반박이나 해줬으면 이 싸움이라도 할 텐데 좋은 생각이십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하면 더 이상 이 얘기가 진척될 구조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단체 운동은 물론 뾰족하거나 아니면 핵심적인 정보공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롭게 제기된 사안들은 만들 수 있겠지만 어떤 제안을 통해서 단체가 제안을 통해서 무엇을 바꿀 수 있는 시대는 이미 그런 시민운동 시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당사자들을 조직하는 방향들로 좀 접근해보는 게 어떻겠는가가 하나고요. 그래서 또 하나의 고민은 사회복지 쪽에서 이제 그런 고민을 합니다. 울산시에 지난 6월 23일인가요? 울산시 시의회에 뭐 여러 가지 연구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좋은 예산 연구인데 여기 민주농당 의원이 3명이었고 한나라당 의원이 3명이었습니다. 제안을 했죠. 과학단의 예산, 참여예산제 어떻게 도입할지 토론을 좀 해보자 라고 해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연구회 회장은 민주농당 의원이었습니다. 근데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 3명이 다 빠지겠다고 그 연구회 자체가 지금 아예 사라질 입장에 돼 있습니다. 그날 그래서 저희들끼리 토론을 했대요. 그래서 안들을 만들어서 사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조례를 어떻게 잘 만드는가 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기본적으로 참여예산제는 지금까지 쭉 포르투갈레그래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보면 이거 매년 발전하고 성숙돼 나가는 이거 완성된 제도라고 보기 어려운 제도일 것 같아요. 그것의 근거 그러니까 내년에 조금 더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근거 정도만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민주노동당은 어쨌든 그래도 정치 집단이니까 그날 얘기했던 걸 기준으로 조례안을 던지셨더라고요. 쪽수도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8월 9일 날 사회복지 그 정책 제안 예산 분석 토론회 할 겁니다. 근데 예전부터 이제 사회복지센터 하시는 분들한테 그 주문을 계속 했었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건 이제 해도 상관없는데 해도 좋은 거죠, 그죠? 좀 더 이해 당사자를 조직하는 방향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저희가 늘상 얘기하는 천안복지사상에서 했던 방식의 당사자들을 모아놓고 이분들이 생각하는 사회복지 예산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좀 가보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면 올해는 이제 시도를 그렇게 해보려고 하죠. 울산광역시의 복지환경위원회의 위원장께서 다행히 민주노동당 소속입니다. 이분들과 함께 사회복지인 대회들, 그러니까 참여예산 제안을 위한 사회복지 간담회가 될지 제안대회가 될지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왜 니네가 하면 되지? 저희가 하면 얘기는 편한데 이 사회복지는 불행스럽게도 여전히 이게 수평적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갑을관계에서 자유롭지 않은 재단과 이런 문제들 때문에 참여 문제에 있어서 좀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다면 의회를 좀 경유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의 어떤 당사자들을 조직할 수 있는 방식 그리고 저희도 함께하는 시민행동도 그랬지만 예전에 보면 2001년부터 어떤 거 했었냐면 단체들 상근자들 모아놓고 이렇게 간담회 통해서 예산 만들어보고 뽑아보고 이런 것들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 범위들을 조금 더 확장시키는 노력 저는 이게 참여예산의 상상력에 조례로도 안 되는 부분 시민운동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확장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여예산제의 정책 2012년 좀 어떻게 해볼까? 참여예산제의 정착과 관련돼서는 금방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지방의 공동정부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데서도 참여예산 조례하는 거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충북이 그랬고 인천이 지금 마찬가지의 논란을 겪고 있고 내놓기 잘 싫은가 봐요. 안 지장님은 차기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또 다른 꿈들이 계십니다. 그래도 그나마 좀 이야기가 되는 공간이 있다라면 지금 동구의 어떤 모델을 새롭게 한 데가 부천의 사례나 아까 얘기하셨던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례에서 조금 더 얘기가 되는 데라면 좀 더 확장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듯이 중기지방재정교육과 그러니까 울산 동구나 북구가 한계에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10% 또는 15%의 자체 예산만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4년짜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한편으로 보람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업 예산을 제한하라고 얘기하면 큰 예산을 제한을 못해요. 왜? 그동안 경험에 의하면 1억짜리 이상의 예산은 제한을 해서 반영돼 본 경험이 없거든요. 왜? 예산이 작으니까 1억짜리 이상은 장기 과제 이렇게 그냥 넘겨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장기 과제로 정작 넘겨버렸는데 이 장기 과제가 어디서 논의되고 있는지는 지금 모르는 거죠. 그거는 중기지방재정교육이나 투융자에서 이루어질 텐데 그래서 저는 시민위원회가 중기지방재정교육과 투융자를 심사하는 과정 이전에 사전에 공개해주고 사전에 거기에서 사람들의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당장 지금 결정하자라고 하면 그나마 단체장들이 그나마 있는 것도 내놓기 싫은데 중기지방재정께 결정 권한을 주라라고 하면 어렵겠죠. 그렇다면 최소한 중기지방재정교육과 투융자 심사 과정에 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통로들을 좀 만들어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해서 조금 더 진전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고요. 광역단위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모델 설계나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겠지만 저는 광역단위는 분과위원회를 좀
제대로 구성해보고 운영해보는 것들을 핵심으로 지금은 당장은 좀 그렇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역시도나 이런 데서 다 자치단체장님들이 조례를 통하든 아니면 규칙을 통하든 정책 자문단이라는 형태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장 모든 것들을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해놔라고 그러면 어려울 테니 여기에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비슷한 구조로 정책자문단의 형태들을 분과위원회 형태보다 좀 전환들을 시켜보자. 경남에서 보니까 지금 이제 한계는 그런 거죠. 경남에서 보니까 분과별 토론들을 참여예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견 수렴용이겠죠. 그렇다면 여기에 분과위원회들을 구성하고 분과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다루거나 아니면 새롭게 시책으로 오는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좀 걸를 수 있는 장치로 분과위원회를 좀 활성화시키고 분과위원회가 좀 그런 역할들을 하게 하자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뒤쪽에서도 뭐 주민참여 기본조례나 참여예산제나 이런 거 쭉 많은 얘기들이 많은 제도들이 얘기될 텐데 지역별로 편차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좀 얘기가 되는 데는 저는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 좀 설계해보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동안 저희들이 보면 이것이 필요하니까 이 조례, 이것이 필요하니까 이 조례 이런 식의 얘기들을 쭉 해왔는데 저는 참여예산 하나만 가지고도 다 할 수 있다라고 사실 감히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회복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예산 반영 사업인데 이것이 예를 들면 사회복지 분과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사회복지 분과위원회가 새롭게 시행될 5년, 4년짜리 사회복지협의체의 자기계획들을 고민할 수 있는 통로들을 여기와 함께 라는 식으로 해서 좀 별도의 지금 워낙에 이 공무원 체계라는 게 부서별로 돼 있다 보니까 부서별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어차피 하나의 과정, 예산이라는 하나의 과정에서 그것이 다 수렴이 된다면 그런 분과위원회 체계를 좀 더 고민을 해서 그런 과정에 각종의 지금 형식화되어 있거나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 위원회들을 이 제도로서 수렴해보는 발상들을 참여예산제가 조금 더 얘기가 많이 진행될 수 있는 공간에서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이제 당사자 운동 말씀을 드렸는데 당사자 운동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이제 저희가 특히나 지역에서 하는 단체들이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는 게 물론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다 좋은 얘기고 다 필요한 예산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업을 제안할 때 조금 지금 사회적 화두로 오고 있는 보편적 복지나 복지 논쟁과 관련돼서 그런 관점에서 지역에서 필요한 지금은 당장은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자녀적 복지 수준에서 출발하더라도 복지의 수준과 내용들을 확대시킬 수 있는 어떤 그 예산. 2010년도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노인틀리 사업들이 제안이 됐었고 치과주치의 제도가 제안됐었고 뭐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들이 제안이 됐었죠. 노인틀리 사업은 어쨌든 경남도에서 시행을 준비 중이고 이제 시행을 할 거고요. 치과주치의제는 제안만 됐다가 이제 실제로 시행되지 않아서 이제 저희가 북구랑 동구를 모델로 지금 얘기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아마 기초수급자나 이런 친구들 급식 대상을 하는 친구들을 통해서 가게 될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복지는 어쨌든 이게 뒤로 후퇴하기가 어려운 거를 저희가 알고 있다면 가능하면 예산 제안이나 예산을 만드는 과정이 주로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가야 될 보편적 복지나 이런 거 관련해서 좀 더 고민해보고 그런 제안들을 지역에서 만들어보고 그것을 당사자와 함께 조직해보는 방향으로 만들어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딱 20분 된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